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제23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힘과 에너지, 그 중에서 빛의 반사와 굴절이라는 단원에서요. 1번 빛의 반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힘과 에너지라는 그런 단원입니다. 대단원이죠. 3. 힘과 에너지라는 단원 중에서 빛에 대해서는 이미 했고요. 이 두 번째 2번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반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103쪽 다 피셨나요? 네, 자, 제목 이 반사의 빛의 반사와 굴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반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빛의 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라고 있는데요. 자, 그림도 있고 그런데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실제보다 커 보인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우리도 수족관도 그렇고요. 수족관도 일종의 어항이죠. 네, 횟집이나 뭐 이런 매운탕집 가면 이렇게 수족관에 고기들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망으로 건져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잖아요. 매운탕도 해주고 회도 떠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금붕어뿐만 아니라 고기가 그 어항 속에 있는 거는 실제보다 커 보여요. 확실히 엄청 큰데 막상 꺼내서 딱 칼질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계속 읽어볼까요? 또 물속에 손을 담그면 실제보다 손이 더 커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알아보자. 네, 이번 시간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굴절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굴절이 뭔지 한번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 빛의 굴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빛의 굴절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104쪽 넘겨주세요. 빛의 굴절로 나타나는 현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유리컵 속에 연필을 담그면 물에 잠긴 연필이 위로 꺾여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된다. 네, 유리컵 속에 물을 담고요. 거기다가 연필을 우리가 이제 컵에 연필 같은 거, 칫솔 같은 거 잘 꼽아 놓잖아요. 그쵸? 거기다 위에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담근다고 여기선 그랬는데 이렇게 담아 놓으면, 네, 담그면 물에 잠긴 연필이 위로 이렇게 꺾여 보여요. 네, 거기 밑에 사진도 있죠? 네, 꺾어 보여요. 또 하나는 냇가의 물의 깊이를 눈으로 어림해 보면 실제보다 얕아 보인다. 네, 우리가 시냇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물이 얕아 보여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뭐 허리까지 들어가죠. 그쵸? 네, 허벅지 뭐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종아리까지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무릎 위로 딱 올라온다든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물의 표면에서 꺾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그랬습니다.
네, 물 속에 있는 물질이 뭐 우리 사람 손이 됐든 고기가 됐든 어항 속의 고기가 됐든 그것이 물의 표면에서 이렇게 꺾이기 때문이래요. 반사된 빛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렇죠? 꺾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이 꺾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빛이 직진해 눈에 도달하는 것으로 착각해 실제 위치보다 얕은 곳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해서 직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빛은 이런 아무런 방해 물질이 없을 때 그냥 여기 컵에 지금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빛이 직진해요. 네.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도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얘가 다시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사가 되고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런데 물이 담그면 물이 또 방해받는 물질이죠. 그래서 직진을 안 하고 이렇게 꺾여요. 물에는. 네. 그래서 빛이 직진에 눈에 도달하는 것을 착각해서 실제 위치보다 얕은 곳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 나아갈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네, 그랬어요. 물질의 경계면에서 여기 물이 요만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여기가 경계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필이 이렇게 또 여기서부터 표면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잘라진 모양처럼 되죠. 이렇게 꺾여요. 예. 꺾이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굴절. 빛의 굴절. 자, 여기서부터 줄쳐 놓으시면 되겠어요. 빛이 나아갈 때 여기서부터 빛이 나아갈 때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을 쳐 놓으세요. 네, 자,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물속에 잠긴 연필이 위로 이렇게 꺾여 보여요. 그렇죠? 네. 자, 지워 볼게요. 네. 어떠세요? 예, 보세요. 그쵸? 여기가 물 요만큼이 담겨져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건 여기에 있고 이렇게 꺾여서 물 밖에 있는 건 이렇게 됩니다. 네, 이 현상을 우리는 빛의 굴절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또 그림이 있습니다.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도 또 그림이 하나 있네요. 자, 물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위로 떠 보여요. 떠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낚시 가면은 이제 그런 경험 있고 이렇게 호수나 연못 그런 데 보면 이제 요즘 공원 같은 데도 물고기를 많이 풀어놓죠. 그쵸? 잉어 같은 거. 그런데 굉장히 위에 바로 있어 보여요. 막 예, 위로 다 올라와서 붕붕 떠 보여요. 붕붕 애들이 막 물고기들이 떠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물고기가 사실은 실제는 여기에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실제 물고기의 위치 이렇게 써 있죠. 예, 이게 빨간 고기 있죠. 예, 요 정도의 물고기가 있는 건데 우리 사람 눈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고기 위치는 여기쯤 보인다 이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네, 이게 이제 굴절 현상인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렌즈는 네, 우리가 렌즈 많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어요. 렌즈 역할하는 게 안경도 그렇고요. 자, 렌즈는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기구이다. 네, 요런 이제 과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렌즈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렌즈를 이용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등을 만든다. 네, 이 렌즈를 이용해서 안경, 콘택트 렌즈,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 등을 만들어요. 렌즈. 그래서 렌즈를 통해 물체를 보면 빛의 굴절로 인해 물체의 크기가 달라 보이고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네, 렌즈를 지난 시간에도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아니요, 지난번에는 거울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번에 오목 거울, 우리 수저 스텐으로 된 수저도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볼록하게 나온 숟가락의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떻는지 한번 집에서 실험해 보시라고 했죠. 네,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 물체의 크기가. 그래서 그거는 거울이었고요. 이거는 렌즈예요. 렌즈. 렌즈가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다 이렇게 거꾸로도 보이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보이고 크기도 달라 보이고 물속의 물고기처럼 더 우리가 커 보이잖아요. 물속에 있으면 어항으로 통해서 보면 어항이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실게요. 배고 쪽. 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무엇일까요? 자, 볼록 렌즈 지난 시간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배웠는데 오늘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는 무엇일까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렌즈의 종류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다. 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경 맞추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셨거나 어디 갔을 때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두꺼운 렌즈예요. 그래서 볼록하게 이렇게 아무래도 배가 볼록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두꺼워요. 예, 가운데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워서 빛을 한 점에 모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두꺼우니까 렌즈가 한 점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성질,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학기구 같은 것을 많이 만들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햇빛이 강한 날 검은색 종이를 놓고 그 위쪽에 볼록 렌즈인 돋보기는 이제 볼록 렌즈에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가 두꺼워가지고요. 빛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종이에 비추면 우리 이렇게 까만 종이를 놓고 햇빛이 굉장히 셀 때, 한낮에 햇빛이 아주 강해요. 여름 떼약볕이라 그랬죠. 그때 이 돋보기로 그 까만 종이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한참 동안 대고 있으면 거기가 타버려요. 네, 연기가 피어오르며 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종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탄다. 예, 빛으로 인해서 그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막 탈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볼록 렌즈는 좀 전까지는 아니죠. 볼록 렌즈. 네, 볼록 렌즈는 또 계속되는 설명이죠.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는 물체를 크게 볼 수 있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또 크게 보여요. 작은 글자를 읽거나 자수나 바느질 등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네, 볼록 렌즈는 이제 빛을 모아서 크게 보여주니까 우리가 바늘기를 끼울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두꺼운 거 안경 낀 사람도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나 더 끼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보석 같은 거 뭐 저기 할 때 가공하고 이럴 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서 보는 거 많이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TV나 자 그런 작업을 할 때 아주 미세한 그런 섬세한 작업할 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또 작은 물체나 멀리 있는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에도 활용되고 있다. 네, 우리가 어떤 작은 거를 볼 때 아주 미세한 거, 자그마한 거 볼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막 세균 같은 거 관찰할 때 현미경으로 보죠. 그리고 망원경은 어때요?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를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저기 어디 가죠? 판문점인가? 어디 가면 이렇게 먼데 있는 북한의 풍경을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망원경을 통해서.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막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막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그냥 강 건너 이렇게 보시면은 안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보면 강 건너 이게 밭이 있거든요.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다 볼록 렌즈를 이용한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파란색 렌즈예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 어때요? 볼록하죠? 볼록해서 볼록 렌즈라 그래요. 볼록 렌즈. 반면에 여기 옆에 있는 것은 가운데가 얇고 겉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가운데는 이렇게 얇아요. 그죠? 허리같이 짤록해요.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오목 렌즈라고 해요. 오목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가 그냥 짤록하게 들어갔네 이러지만 이제 오목하다는 거죠. 여기는 가늘어요. 얘는 볼록은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배가 볼록 나왔네, 볼록 나왔네 이러죠. 볼록하게 튀어나왔네. 그랬을 때 여기 두꺼워요. 이렇게 이만큼 거리가 이렇게 돼요. 이런 가해는 없죠. 거의 이렇게 요만해요. 그쵸? 얘가 가늘고 얘는 두껍죠. 예, 여기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걸 볼록 렌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화살표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요. 빛이 쫙 이렇게 쫙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볼록 렌즈에서는 빛을 이렇게 모아줘요. 한 군데로.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아주 모아줘요. 아주 모아주죠. 이렇게 여기서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오목 렌즈는 똑같이 세 군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는데 얘는 어때요? 분산을 시켜요. 오히려 이렇게 빛이 세 군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렌즈를 통하면 일로 들어온 빛은 1이 나가고 1이 들어오는 것은 1이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온 빛은 이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막 분산시켜. 오목 렌즈는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이제는 오목 렌즈에 대한 설명이에요. 또 자, 오목 렌즈 조금 전까지는 볼록 렌즈 설명. 오목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얇은 렌즈이다. 네, 그림에서 보셨죠? 여기 얇은 렌즈, 오목 렌즈. 네. 바닥의 가운데가 오목한 모양의 컵이나 우리가 컵을 보면 사이다나 뭐 이렇게 음료수 따라 먹는 컵 밑에를 보면요.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컵이나 그릇 같은 거. 그 바닥이 오목 렌즈와 같아서 컵이나 그릇 아래쪽에 글자를 놓고 보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그랬어요. 작게 보인다. 볼록 렌즈와는 반대로 빛을 렌즈의 가장자리로 퍼지게 하여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을 멀게 해 물체가 작게 보이며 물체와 렌즈의 거리가 멀수록 상은 더 작게 보인다. 그랬어요. 네. 아까 볼록 렌즈는 아주 크게 보이는 거, 얘는 아주 서로 빛을 분산해 버리니까 아주 물체가 작게 보인대요. 예,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장은 안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경에는 어떤 렌즈가 쓰일까요? 그랬습니다. 안경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너무 센 광선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경의 기능은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안경은 본인이 안 썼으면 가족이 쓰셨거나 그랬기 때문에 안경에 대해서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안경은 계속해서 안경에 대해서 교정 안경과 보호 안경으로 나뉜다. 그래서 교정 안경이라는 것은 또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교정 안경은 시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시력이 나쁜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쁜 종류도. 어떤 사람은 가까운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먼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운전을 하면 표지판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가까이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저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거는 잘 안 보여서 저도 거기에 맞는 돋보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요? 안 쓰신 분도 많던데 굉장히 눈이 좋으신 거죠. 그쵸?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력을 바로잡기 위한 안경으로 근시, 원시, 난시가 있습니다. 난시용이 있다. 여기는 이제 줄을 좀 쳐놓으세요. 교정 안경은 시력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근시, 원시, 난시, 용이 있다. 이렇게 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안경은 어떤데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호안경으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글라스가 있다. 잘하시죠, 이거는? 네. 우리가 눈이 너무 부시거나 햇빛에 나갈 때, 야외에 나갈 때 선글라스 아주 다들 챙겨 가시죠? 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도 일종의 안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눈이 안 보여서 쓰는 안경을 교정 안경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정 안경에는 근시, 원시, 난시, 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이 있네요. 보시면 볼록 렌즈도 볼록 렌즈인데 물체가 아주 가까이 바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볼록 렌즈인데 물체가 멀리 있을 때요. 이렇게 멀리서 볼록 렌즈로 바라봤을 때는 얘가 거꾸로 보입니다. 예, 멀리 있을 땐 거꾸로. 그리고 오목 렌즈는 어때요? 똑바로 보이긴 하는데 아주 작게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이런 차이예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로 됐을 때 그 모양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또 계속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고,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떤 렌즈를 써야지 될까요? 오목 렌즈로 만든 근시 안경을 쓴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일 때, 예, 그럴 때 쓰는 안경이에요. 근시 안경을 쓴답니다. 여기 줄 쳐놓으셨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오목 렌즈로 만든 근시 안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근시용 안경의 오목 렌즈는 물체의 상을 조금 더 뒤쪽에 맺히게 하여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림 보세요.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는 물체의 상을 조금 뒤쪽에 맺히게 해요. 이렇게 약간 작지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안경을 오목 렌즈로 만든 안경을 쓰면 이제 이렇게 자세한 걸 볼 수 있다겠죠. 작지만 약간 뭐 저기보단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입니다. 반대로 먼 곳은 잘 보이지만 잘 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지 못할 때 저 같은 경우네요. 저는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근데 가까운 곳은 책 같은 거 글씨 작은 글씨로 된 책은 잘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멀리 좀 이렇게 떨어져서 책을 보면 잘 그래도 보여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떤 안경?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줄 쳐놓으세요. 먼 곳은 잘 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지 못할 때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을 쓴다. 네, 여기까지 줄 쳐놓으세요. 네,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 써야 된대요. 네, 가까운 게 안 보일 때 돋보기가 그런 저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원시 안경은 돋보기라고도 한다. 네, 여기 나오네요. 원시 안경이라 그래요. 이거는요, 원시. 네, 돋보기라고도 한다. 원시용 안경의 볼록 렌즈는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어 실제보다 크게 확대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돋보기 안 보이는 작은 것들 돋보기로 보면 크게 보이죠? 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듯이 돋보기도 검사를 하고 나에게 맞는 돋보기 도수를 선택해야 한다. 네, 이제 여러분들 돋보기를 쓰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돋보기를 이제 이제 현재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럴 때는 꼭 돋보기도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거를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안구의 표면이 고르지 못해. 안구, 우리 눈에 안에 그 동그란 눈동자를 말하죠. 네, 안구의 표면이 고르지 못해 눈으로 들어온 빛이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는 난시의 경우에는 검사 후 시력 교정용으로 특별히 만든 안경을 써서 조절한다. 네, 난시는요, 우리 눈동자, 눈동자 표면이 안구라고 그러죠. 거기가 표면이 고르지가 못하대요. 울퉁불퉁하대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봐요. 이렇게. 조금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난시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력 교정용으로 특별히 만든 안경을 써서 이 빛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 되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안경이라든가 돋보기라든가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 잘 되시죠? 오늘은 자, 그 다음 옆장으로 가보실게요. 생각 넓히기 있습니다. 여기 다초점 안경과 선글라스. 네, 다초점 안경은 흔하게들 많이 쓰시죠? 저도 다초점 안경을 쓰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 어머니께서 안경을 벗고 영양 성분을 살펴보시는 것을 보았다. 네, 우리가 이제 영양 성분 백화점인데 그 지하에 식품 코너를 갔나 봐요. 식품 코너는 이제 막 거기에 뭐가 뭐 얼마 들었고 단백질이 몇 프로 들었고 이런 거를 성분을 싹 써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안경을 끼고 있던 안경을 벗고 작은 것이 안 보이니까 벗고서 이거를 보시는 거를 보았대요. 어머니께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은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게 하는 근시 안경인 거예요. 근시 안경이었다. 어머니께서 그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불편해 하시는 것을 보고 가까운 곳과 먼 곳 모두를 볼 수 있는 렌즈로 된 다초점 안경을 쓰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멀리 잘 보이는 것을 안경을 썼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그 반면에 잘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잘 보이니까. 안경 멀리 있는 거 잘 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안경을 썼는데 원시 안경을 쓴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시 안경을 쓴 거죠. 근시 안경. 네, 조금 헷갈리네요. 근시 안경을 썼는데 이게 이제 가까이 있는 걸 자세한 걸 보려면 이제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다초점 안경을 맞춰 드리는 거 봐요, 아들이. 그래서 다초점 안경은 어떤 원리냐면 중간 거리를 보는 가운데는 평평한 렌즈, 가운데는 그냥 평평한 렌즈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렇게 잘 보여요. 똑바로 볼 때는. 그리고 아랫부분은 가까운 곳을 보는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요. 윗부분은요, 먼 거리를 보는 오목 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렌즈를 보면 맨 위에는 먼 거리를 잘 봐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냥 평평한 렌즈예요. 중간 거리를 잘 봐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가까운 거리를 잘 봐요. 예, 가까이 있는 이렇게 책 같은 거, 조그만 글씨 같은 거는
볼록 렌즈로 되어 있고요. 다초점은 이거는 그냥 평평한 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목 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 안경 렌즈라는 설명이죠. 네, 이렇게 렌즈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 또 한번 집에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또 한번 보셔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림 밑에 볼게요. 한편 선글라스는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한 시력 교정용 안경과는 달리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을 막아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거나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선글라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글라스 너무나 잘 알죠? 선글라스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쓴대요. 자외선을 막아서 눈도 보호해주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네 이렇게 다 굴절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단원의 빛에 대한 단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쏙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정리된 게 나와요. 생각 다지기가 바로 정리. 네, 생각 다지기라는 것은 정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정리, 네, 총정리죠. 한 7가지, 얘는 7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7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자, 1번 읽어볼게요. 1번. 빛의 반사는 거울과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다. 네. 빛은 이렇게 쫙 그냥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물체에 부딪히면 이게 되돌아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물체가 아니고, 거울처럼 표면이 아주 매끌매끌 해야 돼요. 스테인리스나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이런 거에 반사돼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빛이 그런 것을 우리는 빛의 반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예요. 거울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평면 거울은 뭐 우리가 바로 이제 거울 일상생활에서 뭐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졌나, 뭐 옷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거울 보죠. 뭐가 묻었나 이런 거. 볼록은 이제 볼록 튀어나온 거라서 우리 숟가락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죠. 네. 오목 거울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그런 거울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오늘 배운 거네요. 빛의 굴절. 굴절은 빛이 나아가다 다른 물질로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빛의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다. 네. 네, 여기 정리가 딱 해놨죠? 그래서 연필을 물 담긴 유리컵에다 담았을 때, 예, 빛이 나아가다가 빛이 가는데 다른 물질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경계면에서 빛이 방향이 꺾여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까 유리컵에 저기 돼 있던 거 보이시죠? 어디 갔지? 이거요. 예. 이렇게 들어갈 때 경계면 이 물 여기까지 차 있죠? 여기에서 꺾여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항 속에 금붕어라든가 물고기, 수족관의 고기가 커 보이는 거. 그게 굴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렌즈에 대해서 배웠죠. 또 렌즈는 볼록 튀어나온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어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이렇게 좀 두꺼워요. 가해보다. 네, 가해는 이렇게 얇아요. 가운데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통통해요.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아요. 이렇게 허리처럼 짤록해요. 그쵸? 네, 여기 가늘죠? 여기는 두껍죠? 그쵸? 두꺼워요. 이렇게. 얘는 가운데가 볼록해서 가운데가 두껍고. 네. 그 다음에 5번.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근시라 그래요. 근시. 이걸 조정할 때는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원시 이런 것을 원시라 그래요. 원시를 교정할 때는 볼록 렌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 근오 원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근시에는 오목 렌즈를 쓰고요. 원시에는 볼록 렌즈 원볼.
근호 이렇게 외웠어요. 첫자를 따가지고. 네, 원은 멀리 있는 건 잘 보여.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원시예요. 네. 자, 그러면 그 7번 한번 볼게요. 돋보기와 원시 안경은, 네, 원시 안경은 볼록 렌즈를 가까이 있는 거 잘 보여야 되니까, 그쵸? 가까이 있는 거 돋보기, 조그만 글씨 이런 거 잘 보일 때 볼록 렌즈를 쓰고요. 근시 안경은 오목 렌즈를 써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거 하고, 그 대신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안경을 벗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벗어요. 안경 이렇게 위로 너머로 보죠. 그러면 흔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시죠. 근시라서 오목 렌즈로 된 안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고요. 네, 그 옆으로 갈게요. 옆에 보시면 생각 확인하기 그랬습니다. 이거 확인하기. 이거는 테스트 한다는 소리예요. 시험 본다. 쪽지 시험. 네, 테스트 시험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자, 1번 미세한 부분을 크게 확대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에 이용되는 거울의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미세한 부분을 크게 확대할 때 우린 어떤 거울이에요. 여기서는 거울. 어떤 거울을 써야지 될까요? 여기서는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네.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아주 확대돼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실생활에 나타나는 빛의 현상에 대한 예시이다. 빛의 현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네. 1번. 우리가 빛의 현상 여러 가지 배웠었죠? 반사와 굴절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수족관 속의 물고기는 실제보다 커 보인다. 어때요? 이건 뭐 같아요? 네, 수족관 속에 우리가 매운탕집에 가면 커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오늘 배운 거죠. 어항 속의 물고기가 왜 커 보이는지 빛의 굴절 때문에. 네, 굴절 때문이에요. 네. 반사되면은 빛이 부딪혀서 다시 나오는 건데, 얘는 굴절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체가 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2번.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보인다 그랬어요. 평면 거울이겠죠. 우리가 흔히 보이는 거울. 내 얼굴이 보이죠?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보이잖아요. 똑같이 반사예요. 반사. 반사돼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영장 물의 깊이는 실제보다 얕아 보인다 그랬어요. 물이 되게 얕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면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굴절이죠. 네, 굴절. 빛의 굴절. 제가 착각했네요. 굴절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실제보다 얕아 아까 물고기를 생각했어요. 물의 깊이예요. 물고기가 커 보이는 것은 굴절이에요. 그런데 물의 깊이가 실제보다 이렇게 얕아 보이는 거는 반사예요. 반사. 반사. 그 다음에 가게의 사각지대 매장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볼록 거울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네. 우리가 매장 같은 데 보면 한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동그란 이렇게 눈처럼 생긴 거. 그런 거는 빛의 뭐를 이용해서 했냐면 굴절을 이용해서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이게 빛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많이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자, 그 다음에 5번. 마당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이 반짝인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건 뭐 같아요? 빛이 반사돼서 반짝거리죠? 네. 굴절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거나 뭐 이러는 거죠. 커 보이는 거.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나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실물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 것을 골라봅시다. 실물, 요거는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실물과 같은 크기. 1번은 평면 거울, 2번은 오목거울, 3번은 블록거울. 어느 걸까요? 실물과 같은 크기로 보여요. 우리가 늘 거울을 봐요. 이건 무슨 거울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평면 거울. 네, 그래서 1번 평면 거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빛에 관련된 단원이 다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열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빛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